새로운 관점에서 봤습니다. 돈과 안전이 부딪힐 때 우리가 지금 계속 돈을 택하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이번 세월호가 참사가 이루어졌다. 자,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세월호 참사의 그 원인, 그리고 또 수습,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 사회의 모순, 부정, 그동안 그 속도와 외양에만 치달리던 이 모순이 한꺼번에 드러났는데요. 보면은 이제 우선 세월호가 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무리한 증설이라든지 또 이 무리한 짐 싣기, 모두 그 이 안전을 도외시한 그 이유가 전부 돈을 더 벌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감시해야 될 단체, 네. 기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감시를 하지 못한 이유 역시 그 유착. 다 돈이다가. 유착의 결과, 유착의 목표물은 다 돈이거든요. 그 유착이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뭔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선물이라 이런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게 아니면 유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네. 유착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을 목표로 하는 행위잖아요. 네. 정부 그러니까 관계자랑 이 이 회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급사라든지 네. 해운조합이라든지 심지어는 해경이라든지 네. 그 모든 기관들이 전부 지금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 무엇 때문에 유착을 했습니까? 돈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회 이전에 일단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고비고비마다 돈과 사람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네. 사람을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 그게 사람의 인생의 숙제거든요. 모든 인류의 스승들은 돈과 사람이 부딪힐 때 항상 사람을 택하라고 가르쳐 온 거죠. 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이 별로 그렇지 못하죠. 사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회는 언제나 돈과 안전이 부딪힙니다. 이게 조직 내에서 봤을 때에 이 철도라든지 얼마 전에 그 서울 메트로 네, 지하철 사고.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이 안전에 관한 것이다 하면은 누가 그걸 발견하더라도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을 조장을 하고 칭찬을 해주면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차를 멈춰야 된다든지 어찌됐든 이 경영에 도움이 안 된다. 네. 돈이 손해가 된다 해서 그걸 억누르는 분위기가 보통 우리나라 사회 어느 조직이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돈과 안전이 부딪히고 네. 거기에서 우리 사회는 언제나 돈을 택해왔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과 같은 대형 사고로 우리에게 그 모순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지금 방향이요. 물론 이제 총체적인 부실이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이제 돈과 사람 여기 선택할 때 돈을 선택하는 이 국가적 정부 우리 모든 사회 시스템의 문제 이것은 결국은 윤리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덕 교육, 윤리 교육이 잘못됐다. 애초부터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점만은 아닙니다. 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세상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있어요. 하나는 외면의 힘입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성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죠. 네. 또 하나는 내면의 힘이에요. 그것은 진지함, 성실함, 사랑, 희생, 효도, 정의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외면의 힘에만 경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을 돌아보는 진지한 성찰이 개인에게도 없고 사회에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학도 말이죠.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에서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다 없애버렸어요. 오로지 효능, 효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더 졸업생들을 많이 취직을 시키느냐, 어떻게 해야 대학이 흑자 운영이 되느냐, 여기에만 수십 년 동안 천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회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을 낳아야 될 대학이, 그 꿈의 상아탑이 그걸 다 내던져버리고
그 비참한 현실에 진흙탕에 몸을 섞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이렇게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앞날이 상당히 어두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이런 사고로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내면적 가치를 늘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죽어야 할 때 인간답게 죽을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건강이 제일이야. 무조건 오래 살고 봐야 돼. 하고 운동이나 하고 그게 인생이라고 보는 게 잘못된 거죠. 만약에 어떻게 죽을 것이냐를 늘 고민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은 그 선원들 중에 단 몇 사람에도 있었으면은 이것은 내가 죽어야 될 때구나. 나를 바쳐서 배 안에 있는 어린 생명 하나라도 더 살리자. 이렇게 달려들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나죠. 네. 사고가 나지도 않고 사고 났을 때에도 오히려 아름다운 미담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지. 이렇게 처참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면 사고의 어떤 철학의 부재, 예? 어떤 도덕의 부재, 그런 또 교육의 부재,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를 낳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낳겠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내면 철학의 부재로 인하여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대책을 보니까요. 네, 그 법을 어떻게 바꾸고 뭐 개각을 어떻게 하고 네. 뭐 규칙을 어떻게 바꾸고 뭐 관폐화를 뿌리 뽑고 물론 이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다 중요한 대책들이에요. 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네, 이 돈이 없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꿈을 이루겠다 이런 것이 허황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적게 벌더라도 검소하게 인간답게 살겠다. 이렇게 이 흐름 전체를 바꿔야 돼요. 굉장히 큰 작업이죠. 네, 우리가 사실은 이 주변을 보면은 세월호 참사는 이렇게 딱 그 화면에 비친 거니까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모순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점점 더 이 외곽으로 내쫓으면서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뺏어가면서 부동산을 누구나 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게 우리 지난 이 최근에 이 현대사의 이 어떤 우리들의, 가정이 네, 돈을 벌게 어른들의 된 다 그런 모습이죠.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자각도 반성도 어떤 행동도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직. 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내면으로 돌리면은 이 무슨 정치다 법률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인간 의식 깊은 곳에서 이 사회 자체를 어떻게 크게 유턴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자각이 나겠죠. 중요하다. 그건 좀 한 10년 지계로 해가지고 큰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네. 저도 근본이 사실 교육이라고 봅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육을 다 한번 새롭게 뜯어 고치는 기회가 됐습니다.